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한 법률 전문가 유튜브 채널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. 서울회생법원의 2024년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 회생과 파산의 진짜 현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흔히들 20대는 파산 못해. 아니면 빚이 막 수억은 되어야 신청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오해들이 좀 있죠. 과연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복잡한 법률 용어는 좀 빼고요. 통계 속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통계가 사실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. 그 안에 실제 채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, 또 제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. 현주소요? 네, 특히 이제 중위값 같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배경을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역시 제일 궁금한 게 빚 액수겠죠. 채무 청액부터 한번 보죠. 통계를 보니까 파산 신청자 빚의 중위값이 약 9,948만 원, 회생 신청자는 9,474만 원. 오, 거의 1억 원 수준이네요. 네, 맞아요. 생각했던 것만큼 막 소리 나는 그런 엄청난 고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흔히들 몇 억씩 빚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채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. 보면 1억 원 이하 채무자가 전체 신청자의 거의 절반 정도 되고요. 절반이나요? 네.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도 파산에서는 25%,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고요. 회생에서는 11%나 됩니다. 5천만 원 이하도 생각보다 많네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보통 이 정도 금액이 월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한계선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단순히 그러니까 빚이 적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임계부채 규모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. 이 점이 핵심이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돼요. 다만 또 다른 측면도 봐야 하는데요.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는 파산 신청자 20%가 회생 신청자 9%보다 훨씬 많아요. 오, 그건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? 그거 이제 파산제도 자체에는 채무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또 사업 실패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령층에서 오랫동안 연체가 누적돼서 원금의 이자까지 크게 불어난 경우, 이런 경우가 파산 신청자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자, 다음은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죠. 이것도 참 통념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. 20대는 파산 못한다. 이거 거의 정설처럼. 네, 맞아요.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? 근데 통계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. 네, 그건 분명한 오해입니다. 물론 30세 미만 파산 신청자 비율이 2%로 낮은 건 사실이에요. 2%면 낮긴 하네요. 네,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요. 심지어 최근 2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. 늘었어요. 네, 그리고 개인 회생 쪽은 20대 비율이 13%로 훨씬 더 높습니다. 13%면 상방한데요? 그렇죠. 전반적으로 보면 신청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예요. 이건 아마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예전보다 좋아지고 또 젊은 세대들의 인식 자체도 좀 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. 확실히 젊은 세대에게도 이 제도의 문턱이 좀 낮아지고 있다. 이런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산 신청자의 거의 절반, 정확히 49%가 60세 이상이라는 점.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. 와,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이요? 네, 은퇴 후에 소득은 줄거나 없어지는데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노년층의 부채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다음으로 월 수입 통계도 좀 흥미로운데요. 파산 신청자의 월 수입 중위값은 50만 원, 회생 신청자는 2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근데 네, 월 3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도 파산 신청을 한다고요? 2% 정도 있다는데 또 반대로 월 100만 원 이하 버는데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지만 0.2%고 있고요. 그렇죠.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? 아니, 돈을 많이 벌면 갚으면 되고 적게 벌면 파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?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. 네,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.
파산이라는 게 단순히 소득 액수가 얼마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. 아, 액수가 아니라. 네,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. 아하.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을 벌어요. 근데 부양가족이 아주 많아서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다 제하고 나니까 실제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, 즉 가용소득이 전혀 없다. 그러면 파산이 가능하다는 거죠. 와, 월 500을 벌어도요. 네. 반대로 월 1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회생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긴 합니다. 통계에도 0.2%로 나오죠.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내가 정말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겠다. 이렇게 법원을 설득하고 또 실제로 변제 계획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아주 어렵지만요. 그렇군요. 소득 액수가 아니라 가용소득이 기준이라는 거네요. 자, 다음 통계는 부양가족인데요. 이건 좀 의외였어요. 부양가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파산은 68%, 회생은 무려 79%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. 아니, 실제로 다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? 이거는 통계를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. 함정이요? 네, 실제로는 부양가족에 있어도 법적인 기준에 미달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 되고요. 아, 배우자는 원래 포함 안 되는군요. 네,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요건을 충족 못하거나 혹은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 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신청할 때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일부러 빼기도 하는군요. 네, 그러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없음으로 집계되는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죠. 실제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아하, 보이는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네요. 이 부양가족 통계는. 맞습니다. 비슷한 맥락에서 재산 통계도 좀. 네, 맞아요. 재산 통계도 저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거든요. 재산 중위값이 파산 신청자가 회생 신청자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. 그렇죠. 이상하죠? 아니, 상식적으로는 돈이 더 없으니까 파산을 신청하는 걸 텐데 어떻게 재산이 더 많다고 나올 수가 있죠? 이것도 역시 그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통계적 착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착시요? 네. 파산 절차에서는요, 보통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금 같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, 즉 면제 재산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포함한 총 재산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보호받는 재산까지 다 합쳐서요? 네. 반면에 회생 절차에서는 이런 법적 보호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로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산, 이걸 청산 가치라고 부르거든요. 이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기준 자체가 다르군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파산 신청자의 재산 중위값이 더 높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처분해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 재산은 당연히 회생 신청자보다 훨씬 적은 거죠. 야, 결국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네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네. 그래서 통계는 항상 그 배경과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. 오늘 이 통계를 쭉 살펴보니까요. 개인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졌던 몇 가지 중요한 오해들을 좀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빚이 엄청 많거나 나이가 지긋해야만 하는 제도가 절대 아니고 1억 원 미만 채무자도 굉장히 많고 20대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. 그렇죠. 그리고 특히 소득이나 부양가족, 재산 같은 통계는 보이는 숫자 그 이면의 맥락, 그 계산 방식이나 법적 기준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,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분들께 좀 더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파산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이라는 이 통계. 이건 정말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노후 안전망에 대해서 한 번쯤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이 데이터가 어쩌면 예고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사회적 부담 증가 가능성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유익한 분석 감사드립니다. 통계 속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. 네,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